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장모를 때려 죽인 사위, 그리고 2시간 동안이나 자기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때리는데 침묵한 딸. 여러분, 이 사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대 젊은 부부가 자신의 장모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죽여서 캐리어에 닮아서 대낮에 하천에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하천을 지나던 통행인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결국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어떻게 된 나라이기에 사위가 장모를 그것도 2시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때려서 사망케 했는지, 그리고 대낮에 마치 활보하듯이 시신을 그렇게 대담하게 갖다 버릴 생각을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여러분께 자세히 그리고 빠르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장모를 살해한 20대 부부가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폭행해서 살해 후 캐리어에 시신을 유기까지 했으니까 살인죄뿐만 아니라 사체 유기죄까지 적용이 됩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사위와 딸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존속 살해,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 씨와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사위는 27살, 딸은 26살입니다. 사위는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 딸은 사체 유기죄만 적용이 됐습니다. 사위는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거고, 딸은 그 시체를 같이 옮긴 죄입니다. 사위 조 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50대 장모를 폭행한 후에 사망에 이르자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구의 신천이라고 합니다. 딸 최 씨는 남편을 도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일 대낮에 대담하게도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에서 20여 분간 걸어서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사건 발생 13일 뒤인 지난달 31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살인사건은 18일날 일어났고 시체가 발견된 것은 31일입니다. 유기 장소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 잠수교 인근에 떠다니는 캐리어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지문과 DNA를 분석하고 CCTV를 추적해서 같은 날 이 딸과 사위를 모두 체포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남편과 갈등이 있어서 집에서 가출을 했고 이 딸 사위 부부와 함께 지냈는데 이 과정에서 사위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죽는 날만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위놈이 말이죠. 경찰 조사에서 이 사위놈은 평소 장모가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위놈은 장모뿐 아니라 아내도 계속해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누라도 때리고 장모도 때리고 마구 때린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때렸는지 말이죠. 골반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야말로 흉기도 아닌 주먹으로 때려서 사망케 했다는 겁니다. 흉기로 때려서 사망한 게 아닙니다. 흉기로 찔러서 사망한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차라리 고통이나 덜 했겠죠. 주먹으로 때려서
골반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 얼마나 심각한 그런 어떤 고통을 당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자들은 구속된 만큼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자를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죠. 이런 자를 신상 정보 공개를 안 하면 누구를 하겠습니까? 도대체가 말이죠. 아니 장모가 싫으면 나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안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이었다는 걸로 봐서 넓은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장모가 이 자기 남편하고 살다가 집에서 가출했다는 걸로 봐서 자기 남편에게도 뭔가 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 딸한테 갔던 것 같은데, 이 딸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답니다. 작년에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맞아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까? 차라리 나오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텐데, 아마 이 장모가 사실상 갈 데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더 나쁜 놈 아니겠습니까? 자,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다발성 골절. 그러니까 두드려 패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야말로 맞아 죽었다 이 말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고 범행 중대성을 고려해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얘기했는데, 신상 공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상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자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까야 됩니다. 이자가 지금 조모 씨라고 하는 자인데, 조모 씨, 이자의 이름까지 모두 까야 되겠죠? 27살입니다. 자, 지금 장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이 사위, 그리고 시씨를 함께 유기한 딸 다 구속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지법 손범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조모 씨와 피해자 조모 씨와 그리고 피해자 장모의 딸인 이 채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위놈은 말이죠, 장기간 폭행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이 피해자는 남편의 지속적 장시간 폭행을 방임해 피해자가 이 딸은 남편의 지속적 장시간 폭행을 방임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범행 이후에도 남편과 이상생활을 유지하다 체포된 점도 고려했다. 사실은 말이죠, 이 딸도 이게 살인죄는 아니라다 하더라도 방조죄는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막지 않았다면 말이죠.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사위놈이 자기 엄마를 그렇게 때리는데 그걸 막아서지 않았다면 그것도 방조죄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마 이 지금 피해자 죽은 장모나 아마 딸이나 조금 지적으로 완벽하진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위가 때려도 그거를 막지 못하고 그리고 피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 죽은 이 장모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위한테 맞아 죽었다, 이걸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위놈은 말이죠, 지난달 18일 중국 거주지에서 장모인 50대 여성을, 또 50대인데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유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야, 이거 정말 50대예요. 장모가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50대면 젊은 거죠. 그런데 이 사위가 그렇게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때렸다는데 차라리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자기 집에서도 가출을 한 걸 보면은 뭔가 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하여튼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미리 알 수 없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간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주위에서는 그런 것들을 듣지 못했는지, 참 하여튼 간에
요새는 공동체, 옛날 같으면 마을에서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누가 누구를 뭐 이거 다 알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시골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사실.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금방 옆집에서 알고 금방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서고 알고 일어서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그냥 분리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 누구 하나 알지 못하고 13일 동안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모가 사위한테 맞아서 죽은 사건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강실표입니다.